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 값을 A 더하기요? A 더하기네요. 네, A 더하기 B 값을 계산하죠. 가.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A 개이다.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아마 보나마나 이 3차 방정식 조립제법이 안 될 겁니다. 되면 재미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1 때거든 3차 방정식 풀이잖아. 그니 몇 개인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이유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은 최소 몇 개죠? 최소 몇 개야? 최소 한 개야. 최소는 한 개야. 이렇게 되는 경우. 3차 방정식인데 뭐 이렇게 되면 한 개. 이렇게 되면 두 개. 이렇게 되면 세 개. 그러니까 최소 한 개, 가장 많으면 세 개. 없을 수는 없어. 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X축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서 없을 수는 없어요.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인데 몇 개인지를 구하라잖아. 그럼 근을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데 조립제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지? 최소 한 개는 실근일 텐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그 실근이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 어떤 무리수를 집어넣어서 0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네가 찾을 수 있어? 못 찾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냐면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둔 다음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4라는 3차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식을 뭐 해야 되냐면 미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윗식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거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거 인수분해 했더니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 이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인데 극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이 나오고 3에서 극소값이 나오죠. 됐니? 근데 이런 3참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니까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극대값과 여기 있는 극소값의 크기를 찾으라는 뜻이야. 그럼 f-1의 값을 찾아야 되겠죠?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4 얼마예요? 29 여기는 마이너스 1, 29라는 점이고 f3의 값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24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네. 이 값은 3, 마이너스 24야. 3, 마이너스 3이야. 그 얘기는 얘는 x축 위에 존재하는 점이고 얘는 x축 아래 존재하는 점이니까 x축이 여기를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위치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x축이 이 사이를 통과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일 테니까 실근 개수 a는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래 있는 4번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미분한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이건 아마 극대, 극소의 위치가 세 군데서 나올 테니까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건 우함수죠. 그렇잖아. 더블자 모양인데 4차, 2차 상수밖에 없는 우함수야. y축 대칭일 거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으로 똑같아. 똑같은 값이야. 되니? 따라서 극소값과 극대값의 위치를 찾아서 얘도 마찬가지 혹시나 극대값이 양수인데 극소값은 음수야. 그러면 x축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뜻이잖아.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이렇게 4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거기 위치에 맞춰서 풀면 돼. 어렵지 않으니까 결국 극대극소 구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다 정리하시면 되고 906번 문제 자, fx는 다음 3차 방정식 근데 절대값 치워놨네요.
그러니까 뭐 절대값을 우리가 그래프를 한눈에 보자마자, 뭐 2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겨서 한눈에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3차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식을 보자마자, 아, 얘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fx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3차함수 그래프니까 일단 미분이 필요하죠. 9x 제곱 마이너스 18x 이걸 9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3차함수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절대값이니까 x축도 그려놔야 되고 x값 0, x값 2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갖겠죠. 됐니? 근데 x에 0 집어넣으면 5 나온다. 0,5를 지나간다 뜻이에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38, 24, 마이너스 49, 36 플러스 5 7 나오네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5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7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는 거죠. 그럼 그래프는 x 아래로 내려간 게 접어 올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되고 다시 아래가 접어 올려오면 이렇게 되며 마지막 이렇게 됐니? 원점 여기가 0,5겠죠? 얘는 원래 0 얘가 2, 마이너스 7이었는데 이게 접어 올려지면서 2, 7로 올라가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게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얘가 여기를 y라고 두면 절대값 fx 그래프를 그린 건 이거 그랬고 얘를 y라고 두게 되면 얘는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값 그래프로 상수함수가 지나가는데 서로 다른 실행계수가 4개를 갖다 지나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4개가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야 4개가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정확히 4개. 이거 말고는 4개가 안 만들어져요. 3개라든지 2개라든지 막 5개 이렇게 만들어져도 4개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k 값은 7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5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k 값이 거의 나오겠죠. 907번 문제.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이거는 더더군다나 조립제법은커녕 A 때문에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좌변을 y라고 두고 얘를 미분해서 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여기라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세 개가 돼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죠. 여기 있는 식까지만 y라고 두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겨서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랑 y는 a의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도록 정리하시면 돼요. 됐니? 이게 3차함수잖아요. 보나마나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y는 a를 그려서 교점이 3개 나오려면 이렇게 a가 지나가야 되지. 따라서 a는 극대보다는 작지만 극소보다는 크면 돼요. 결국 그냥 이 함수의 극대극소가 하는 뜻이네요. 이 정도는 여기 기본 문제니까 할 수 있겠죠. 다음 914번 문제. 다음 3차함수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얘는 0과 3을 근으로 가지니까 ax와 x-3 이런 식으로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어. 근데 이걸 너무 성급하게 무조건 식으로 정리하려지 말고 문제를 다 읽어봐. 읽어보니까 이 3차함수의 도함수가 지금 이 위로 올라간 포물선이었죠. 근데 그 원함수인 fx가 k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뜻은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k라는 이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f'0이 0이고
F'3이 0이니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냐면 3차의 개수도 음수가 될 테니까 모양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0과 3에서 도함수가 0이 된다는 뜻은 얘네가 극값에 위치하는 뜻이죠. 위치상 얘가 0일 테고 얘가 3이겠네요. 근데 교점이 두 개만 나와야 돼. 누구랑? 상수함수랑. 그럼 상수함수는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가 K가 되거나 여기가 K가 되야 되는 뜻이죠. 근데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F3이잖아요. 3에서의 함수값. 여기는 위치는 F0이죠. 0에서의 함수값. 그럼 따라서 K값은 F3이거나 아니면 K값은 F0이거나. 그래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문제 나와 있어. 그치? 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제 다 나와 있잖아. 이 값이 1, 이 값이 3, 이 값이 1. 그 K값의 합이니까 정답은 4. 이렇게 해결됩니다. 문제를 잘 읽으시면 안 해도 되는 짓들이 있다는 얘기죠. 916번 문제. 삼차함수 fx의 도함수가 다른 것 같고 f0이 0일 때 fx가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가는 상수 k 값들을 구하시오. 근데 이건 아까랑 다른 게 얘도 이제 그런 패턴이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2차의 개수가 음수. 그럼 얘의 원함수인 3차함수의 개수도 음수.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면 이렇게 K값, 이렇게 K값. K값 두 개. 됐니? 여기 어디죠? 여기서 마이너스 3에서 극값. 마이너스 1에서 극값. 따라서 이 값은 F-3, 이 값은 F-1.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F-1과 F-3이 없이 안 나와 있다는 거잖아. 네가 직접 구하라는 얘기인데 식도 없네. 그래서 얘는 무턱대고 또 그림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도함수의 식을 잘 보니까 A 가로 x 플러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겠죠? 그래야 F'3이 F'-3이 0, F'-1이 0이 될 테니까. 더군다나 얘는 뭘 지나요? 0,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대입이 가능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은 0 대입하면 3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따라서 f'x는 그다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게 f'x예요.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는 얘기죠? k값 두 개가 하나는 f-1이고 하나는 f-3인데 그들이 합을 구하라 생각 이렇게 덧셈을 해야 돼. 그럼 결국은 원함수에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 이 파트가 부정적분을 안 넘어갔죠. 근데 시험장 가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적분하는 거잖아. 이렇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적분한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됐나요? 이게 부정적분된 함수지. 근데 걔가 뭐를 지나간다고? 0,0을 지나간다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따라 C값은 0이겠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없어질 테고 따라서 얘네가 fx 될 테니까 요 fx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게 아직 이 교재는 부정적분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분이 아닌 상태로도 풀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냥 참고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 시험장 가면 그냥 부정적분 펴면 된다. 뭘로 굳이 쓸데없이. 근데 부정적분이 안 된다면 그럼 그때는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fx가 3차 함수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꼴이었을 거라고 쟤를 미분하는 겁니다. 쟤를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돼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b 값은 마이너스 2, c 값은 마이너스 3.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f0이 0이니까 d 값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ABC만 여기다 대입하시면 함수 fx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얘네들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부정조건 아는데 뭐 굳이 뭐 하려고. 917번. 자, 다음 3차 함수가 오직 양의 실근이 한 개를 갖기 위한 정수의 예치의 값을 구하랍니다. 이것도 이런 경우도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두 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3차 방식 해결 안 되니까 y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랑 넘겨서 y는 a라는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건데 그 교점의 위치에 양의 실근이 한 개만 돼도 되죠. 근데 3차 함수는 보나마나 이걸 그리면 아니 설마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a, 양의 실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건 의미가 없잖아 문제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이런 문제일 거라고. 근데 양의 실근은 한 개, 실근이 일단 한 개잖아. 한 개가 되려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a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면서 a가 나올 거라고. 그럼 핵심은 뭐예요? 여기 극대값의 x값의 위치와 극소값의 x값의 위치. 걔가 중요하겠지. 결론은 얘를 미분해서 극대나 극소가 되는 위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x값이 양의 실근일 수도 있잖아. 양수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만나는 x값이 양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결론은 얘네들의 위치를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미분하신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x값 위치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만나야지만 되는지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계산이 쉬우니까 920번으로 갈게요. 이게 좀 더 위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진화된 문제인데 fx는 gx와 서로 같은데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는답니다. 일단 방정식을 세우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랑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9x 이게 플러스겠죠. 플러스 a 이렇게 플러스예요.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이 x값이 총 3개인데 그 중에 양수가 2개, 음수가 하나라는 뜻이야. 해결 안 되잖아. 3차 방식으로 조립 때부터 안 되고 a 때부터 더군다나 해결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그래프를 두 개를 방정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통해서 이제 교점의 위치를 통해서 a 값의 크기를 찾아내는 거겠죠. 그러면 뭐 이런 경우는 얘네를 일로 넘겨주면 되겠죠. 이걸 넘기세요. 이렇게. 넘기면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a. 또 얘를 y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둔 다음에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이제 찾는 거겠죠. 그럼 얘는 이제 미분이 필요할 텐데 미분해 보면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걸 6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되겠네요. 3참수 그래프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건 근의 양수음수를 따져야 되니까 뭐도 찾아야 되냐면 x값이 0일 때를 찾아야 되겠네요. 이게 x값 0일 때 언제죠? 이 함수는 x에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원점을 지나갑니다. 원점을 지나가면서 극대값이 마이너스 2에 있고 극소값이 1에 있는 3참수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니? 자, 이제 남은 거는 y는 a를 그려서 이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3개인데 그 3개가 되려면 당연히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가야 되겠지? 근데 x값에 만나는 위치가 교점의 x좌표가 양수 2개 음수 하나 나오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래야 여기 x값 위치 여기 양이잖아. 여기 x값 위치 양이잖아. 근데 여기 만나는 교점 x값 위치는
음이잖아. 그래야 문제에서 말하는 양수 두 개, 음수 하나의 근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려울 건 없네요. 이게 A인데 A는 0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뭐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죠? 극소값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F1보다는 A가 크고 0보다 작다. 이걸 찾으면 이제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근데 극소값은 여러분이 집어넣어 계산하요. 여기다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921번. 이것도 풀기 전에 느낌이 와야 돼. 4차 방식 뭐 풀지? 마이너스 k를 넘긴 다음에 y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과 y는 k를 찾는데 이거 우함수잖아. 이것도 y축 대칭이지. 더구나 얘는 뭐를 지나가요? 0,0을 지나가. 0,0을 지나가되 W자 모양이잖아. 됐니? 그 느낌은 이런 거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0,0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느낌상 y축 대칭 형태니까 이런 그래프인데 이게 y는 k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 따라서 k값은 극대보다는 작고 극소보다는 크다. 대칭 관계가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야. 같은 값이다. 네, 이걸 풀면 됩니다. 또 극대극소, 이 4차 함수의 극대극소 또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거는 저번 중간 때부터 지겹게 풀어왔으니까 극대극소는 여러분이 계산하시고 923번 문제 4차 방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근과 1개의 음의 근. 또 이것도 약간랑 비슷한데 이건 4차라 그렇지. 근데 이게 그림이 양의 근 3개, 음의 근 하나가 나오려면 이런 거는 안 돼. 이런 4차 함수는 안 되겠지. 혹은 이러한 4차 함수도 안 될 거야. 글이 총 4개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떤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래프겠죠. 이런 식의 W자 모양. 됐네? 근데 근이 4개 나오려면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죠. 맞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지? 이런 식이겠죠, 결국은. 근데 양수가 3개, 그럼 여기 양수, 여기도 양수, 얘도 양수. 음수 하나, 이렇게 음수. 아니,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경우 또 뭐예요? 또 극대극소야. 여기 극소, 얘 극대, 얘 극소. 그럼 얘네들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려면 K값은 이 그림이라면 여기 있는 극대보다는 작지만 얘 극소 1, 극소 1을 둔다면 극소 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얘 극대, 극소의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양 3개, 하나 나오도록 문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안 해드리는 이유는 네,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 벌써 11시 넘었어요. 오늘 질문 나온 문제가 아니? 다 했네?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126페이지, 164페이지 딱 네. 한 장 남았네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늦지는 않겠다. 924로 갑시다. 난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천천히 할까 그러면? 계산해가면서 째려보지 말고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경을 갖도록 이거 뭐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인 것 같죠? 넘어가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a를 연립해서 서로 다른 세 실근 같도록 이렇게 되는 건데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극대보다는 작고 극소보다는 크다. 네, 또 극대극소 구하는 문제네. 왜 나왔지?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는 굳이 얘기하자면 아까는 뭐 이게
한쪽으로 다 fx는 0 이런 방정식 꼴이었는데 이제는 좌변의 fx, 우변 x에 대한 관계식 gx 뭐 이런 건데 뭐 똑같은 문제라 뭐 이항만 거치면 사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 없네요. 928번. 아, 얘네들은 의미가 있어. 얘네 교과서에도 있을 거라 아마 여러분 교과서 있나 이게? 있는 걸로 기억했는데. 이건 의미 있는 문제예요. 2,a에서 곡선 y는 x제곱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금방 그릴 수 있는 그래프죠. 이렇게 되는 3차함수 y는 x세제곱. 자, 근데 2,a라는 점에서 접선을 3개 그을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2,a가 여기쯤에 있다고 칠게요. 2,a 접선 3개 어떻게 그리죠? 뭐 이렇게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서 접선 됐니?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나는 이런 접선 여기 하나, 접점 하나, 또 이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이쪽에 접점 하나 생겼죠? 여기 접선 하나. 그럼 3개 접선. 이해했니? 이해됐어? 근데 그러면 접선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럼 아무나 그냥 여기 접점 좌표를 어쨌든 접점이 있을 테니까 접점 좌표 하나를 t, t 세제곱을 둡시다. 물론 t 값이 몇 개 나와야 돼요? 7근 3개. t 값 7근 3개 나오고 여기 하나, t 값이 여기 하나도 있을 테고 t 값이 여기 하나도 있을 테니까 3개. 자, 그럼 접점의 좌표는 t, t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여기는 접점 좌표를 대입,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t 여기다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3t의 제곱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합시다. 그럼 y는 3t의 제곱 가로 x-t 플러스 t 세제곱 이렇게 될 테고 괜찮아요? 그럼 y는 3t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누굴 지나가죠? 2,a를 지나가잖아. 그럼 대입이 가능하겠지. 그럼 대입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식이 나와요. a는 2 대입하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죠. 왜죠? 왜 그러냐면 t값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 t값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존재한다는 뜻은 이 t에 대한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이라는 3차 함수와 y는 a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테고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극대보다는 작고 극소보다는 크다. 이걸로 a 값 범위를 잡았습니다. 얘보다는 밑에 게 좀 더 어렵습니다. 931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웬만한 교과서마다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위에는 딱 약간 심심해. 근데 얘는 약간 어려워. 같은 유형이야 근데. 유형이 틀리진 않아. 같은 유형인데 약간 어려워. 수현 너 그렇게 물 먹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물 먹다 조심하라고. 나도 방역수칙 지키겠다고 그렇게 종이컵 끝에 한번 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다 흘렸어. 이렇게. 옷 여기 물 다 흘러. 이게 잘못 넣는 바람에. 별 얘기 아니에요. 그때 수혁이 물 먹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나요. 0,a에서 이 곡선의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었죠. 치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까랑 똑같은 개념 문제인데 이게 왜 틀리냐면 아까는 함수식 씌웠어요. x 세제곱. 그러니까 접점 좌표도 t, t 세제곱 간단했잖아. 근데 얘는 접점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t,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2t라고 해서 접점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도 복잡하죠? 기울기도 복잡합니다. 이거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거니까 이거만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럼 미분하면 3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이게 접선의 기울기야.
식이 매우 복잡하게 써져.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라. 접선의 기울기 3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 부담만 안 가지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가로 x 마이너스 x좌표 지나는 y좌표 플러스 t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2t 됐네. 이 접선이 뭐를 지나간다고? 아까랑 풀이가 똑같죠? 0,1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a는 x에 0 대입하는 거다? 그럼 마이너스 t가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t가 분배될 테니까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마이너스 2t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동량 처리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럼 얘랑 얘랑 다시 동량 처리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3t의 제곱은 a 이게 뭐라고? 이걸 만족하는 t값이 서로 다른 3개 이것도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럼 또 마찬가지야. 좌변을 y로 두고 우변을 y로 둔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이라는 3참수와 y는 a의 뭐 하는 거죠? 연립이에요. 근데 연립해서 방정식 풀 수 없으니까 이렇게 3참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a 값이 이렇게 돼야 서로 다른 세 실근. 따라서 a 값은 다시 이 함수의 극대값보다는 작고 극속보보다는 크다. 이렇게 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문제보다 아래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풀이가 완벽히 똑같은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식이 지저분해졌을 뿐이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이 지저분한 거야 지부잡은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머릿속으로 개념만 확실히 잡혀 있으면 그냥 계산은 계산대로 잘 마무리하면 돼. 근데 이제 계산이 지저분해지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너무 계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보니까 계산에 막 집중이 다 쏟아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 그 위에 있는 929번인가요? 걔랑 얘를 비교하면서 같이 푸시면 생각보다 밑에 있는 문제가 내용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네, 행복하네요. 집에 이제 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선생님 수업 끝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지 않으셔. 주무셔. 그래도 주무시는 엄마 얼굴 보려면 더 늦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집에 들어가시면 주무시는가요, 여러분? 보통 이제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 때문에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서 근데 출근 안 하셔도 이쯤 되면 졸릴 시간이라 보통 주무시죠. 혹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분, 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다 주무시는구나. 그게 일반적이긴 하지. 그게 일반적인 거야. 혹시 그런 걸로 섭섭하진 않죠? 나 들어왔는데 뭐 부모님 다 주무시고 불 다 꺼져 있고 나 혼자 외톨이가 없고 그런 건 없죠? 네, 애도 아닌데 그러지 말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넌 너대로 네 생활 사는 거고 부모님들의 생활 또 사회생활 하시려면 또 일찍 주무시면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뭐 아들은 공부하는데 뭐 부모님 일찍 주무시고 뭐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엄마는 딸 걱정도 안 돼? 뭐 이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요. 이 밤길에 유리미는 그래도 아니다. 마찬가지네. 어차피 너도 걸어 들어가야 되니까. 밤 12시에 딸이 들어왔는데 걱정도 안 돼? 엄마는 잠이 와?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철딱선이 없는 짓이야. 무슨 산길 찾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뭐 블록 하나 지나가면 되는데. 932번. 아, 이건 범위 때문에 그래요. x가 다른 문제가 똑같은데 여기 범위 때문에. 일단 넘겨봅시다. 근데 이번에는 얘를 한번 넘겨볼까? 너무 얘네들만 넘기니까 여기는 4K를 넘겨봅시다. 그러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이라는 3참수와 y는 마이너스 4K라는 상수함수예요. 그럼 이 3참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 또 얘는 이건 뭐
미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거 x제곱 묶이잖아. x 마이너스 6. 그렇지 않아? 그럼 얘는 어떤 케이스죠? x 0점은 0 나오잖아.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네? 아니니? 0, 얘 6. 중근이잖아. 중근인 걸 접하겠지. x값 0에서 접하고 6에서 뚫고 나가고. 저런 모양. 됐니? 그럼 문제는 이 길로 넘어가면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함수가 마이너스 4K라는 상수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거나 최대 올라가도 여기까지잖아. 이게 마이너스 4K의 위치죠. 따라서 이 값이 어딘가요? 이 값이,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많이 우리 연습했는데? 기억 안 나? 이렇게 쪼개서 이 간격이 2, 이 간격이 1. 그럼 여기는 어디겠니? 4겠지. 따라서 F4 마이너스 4K는 F4보다는 어떻게 되죠?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해했니? 마이너스 4K란 이 함수값이 여기는 F4보다는 같거나 아니면 밑으로 있어야 된다고.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푸시면 이제 F4는 여기다 4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K값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938번 문제. 또 이게 말 길어지면 또 순간 경직되죠, 우리가. 혹시 활용 문제인데 식세우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크기의 물품을 시내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 요즘 배달도 많이 하시잖아요. 배민 이런 거, 쿠팡 이런 것들. 근데 배달 비용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가 치킨을 시켰어. 치킨 한 마리, 저 치킨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치킨 얼마예요? 2만 원이요. 네. 근데 저희 배달비 3,000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달비 3,000원이야. 근데 배달하는 사람, 우리가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거리가 너무 멀어. 어디예요? 여기 아산시 배방읍 장젤인데요. 여기 천안 신부동인데요. 터미널에 있는 거야. 저쪽 천안 터미널. 너무 먼 거야. 배달비 3,000원 받는데 왔다 갔다 그 기름값, 오토바이 기름값 따지니까 3,000원이 넘어가네? 그러면 손해를 보잖아, 결국은. 배달비 3,000원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달이 드는 비용이야. 배달비 얼마예요? 3,000원. 이게 뭐예요? 실제 배달했을 때 드는 실비용인 거지. 따라서 이 회사가 손해를 안 입으려면 180x 플러스 4,425원이라는 배달 비용이 실제로 잘못 읽었다? 잘못 읽었지? X큐브를 떨어지는데 드는 이게 실제 비용이야.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그 배달 기사분한테 기름값 얼마 나왔어요? 이만큼 나왔어요. 뭐 그런 느낌. 얘가 뭐죠? 내가 받는 돈이야. 배달비 얼마예요? 3,000원이요. 따라서 이 회사 손해를 안 보려면 배달비 3,000원 예를 든 거니까 얘가 실제 배달비인 180x 플러스 4,425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으면 손해는 안 보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만 안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또 풀이가 똑같네. A만 빼고 1로 넘기세요. 남은 1로 넘겨.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80x 마이너스 4425 이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다. 그래 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3참수
맞아요? 근데 선생님,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요 위치, 얘보다 이 왼쪽으로 가면 여기 이 부분은 fx가 오히려 마이너스 a보다 더 작은데요? 이건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x의 범위가 필요해요. x는 킬로미터 거리죠. 0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 갔으면 일단 거리가 떨어져 있을 테니까 x가 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0, x에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4425가 있다는 뜻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일정 부분만 다 나오지 않고 일정 부분만 나온다는 얘기. 예를 들어 여기에 x값 0이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값은 뭐보다는 극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함수 그래프, 이 곡선이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려면 여기 있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a보다는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 0,가 여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극소보다 더 위에 있어. 마이너스 a. 말이 안 될 건 없겠네요. 네. 어차피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이거의 가능성이 높은 게 손해가 나지 않는 거는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는 실제로 같은 건 아니거든요. 이 함수가 마이너스 a보다 큰 쪽인 거지 같지는 않은 거야. 이해했니? 근데 이렇게 될 수도 물론 있긴 있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배달 비용이 3,001원 나왔어. 근데 3,001원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3,000원 나왔고 배달 요금은 3,000원 받았는데 실제 왔다 갔다 하니까 2,990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아마 문제 구조상 이런 모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미분하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